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구겨진 근육을 가지고 풀지 않고 잠을 자버리면은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우잠 자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새우잠을 자게 되면은 폐가 눌릴 수밖에 없죠. 폐활량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돌침대. 돌은 받아주지도 못하고 밀어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척추관절 질환은 상위권이에요. 매트리스의 수명은요, 몇 년일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몸이 개운해야 되는데 포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근육 문제인가 아니면은 수면 자세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왜 특히 척추관절은 아침에 아플까? 자고 일어나면은 다들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옷이랑 똑같아요. 옷이랑. 예를 들어서 우리 오영 씨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활동을 했어요. 좋은 옷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걸어놓고 아니면 다리미를 한번 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구겨진 옷을 입고 땀 범벅되는 옷을 그대로 자고 일어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냄새도 나고 옷이 막 구겨지겠죠. 네. 그 옷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에요. 근육을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거기에 때가 끼죠. 그게 염증 물질. 근육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접히잖아요. 접히다 보니까 근육이 굳어 있고 구겨진 근육을 가지고 풀지 않고 밤에 잠을 자버리면은 아침에 그대로 눈 떴을 때 근육은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풀기 위해서는 뭐 비싼 마사지를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뭐 빨든지 네, 세탁을 그렇죠.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빨아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되는 게 근육에서는 빠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간단한 샤워예요. 샤워라는 것은 어떤 씻는 행위보다는 이완이죠. 예, 미지근한 물로 한번 씻으면서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한 10분 정도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만 하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은 상당 부분 감소해요. 꼭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취침 전에 스트레칭. 그걸 의미하는 거죠. 한 30분은 많으니까 한 10분, 15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현대인들이 주로 막 이걸 쳐다보다가 그렇죠. 네. 얼굴에 한 대 핸드폰을 맞다가 깼다가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이 보약인데 이 잠을 잘 자야 건강한 건데 수면의 질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자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척추는 WS 구조잖아요. 그죠? S가 두 개 같이 겹쳐 있는 WS 구조인데 이 척추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자세가 좋은 수면 자세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유지가 되느냐? 확률적으로 똑바로 누워있을 때 또는 옆으로 누웠을 때가 그나마 그 WS 구조가 덜 무너지고 잘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똑바로 눕거나 아니면 옆으로 무릎 눕는 것이 그나마 좋고요. 최악은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 근데 애들은 그 얼굴형을 이쁘게 하려고 그렇죠. 제가 그 이렇게 해서 재웠어요. 근데 네. 저는 똑바로 누워 자는데 이래서 내 얼굴이 동그랗나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만 천정만 보고 자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죠. 네, 자다 보면 바뀌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줄일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전 소파에서 좁은 데서 자니까 딱 떨어지니까 그 자세로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뭐 똑바로 어떻게 누워서 자세요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유지가 돼야지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꾸로 누워 있고 그렇죠. 침대에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엎드려 자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 떨어져 있는 이유는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이에요. 숙면을. 수면은 총 4단계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네, 렘 수면, 맞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네. 렘 수면과 논렘 수면. 쉽게 말하면 1, 2, 3, 4단계에서 선잠이 1단계죠. 선잠은 뭐예요? 옆에서 얘기 걸어도 딱 눈 떠요. 2단계는 깨워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단계인데 1, 2단계 수면이 마지막까지 쭉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까지. 이런 분들은 숙면을 못 취한다는 분들인데 1단계와 2단계가 몸부림 많이 칩니다. 3단계 넘어가면부터는 몸은 가만히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아하. 그럼 뭐예요? 숙면을 못 취할수록 나의 자세가 다 무너진다. 그러면은 숙면을 못 취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죠, 알코올. 예, 잠이 안 온다고 술 드시는 분들. 처음에는 잘 자는 것 같지만 숙면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1, 2단계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똑바로 누워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숙면을 먼저 잡아야 된다.
수면을 어떻게 취한지를 공부하셔야 되고 실천을 하신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눕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보면 새우잠 자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본인들은 편하대요. 편할 거예요. 왜 편할까요? 왜냐면은 그 안 좋은 버릇은 고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허리가 휘어 있고 근육이 구겨져 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거를 피려고 하면은 아픈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새우잠 자는 것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척추와 관절의 최악의 자세예요. 새우잠을 자게 되면은 폐가 눌릴 수밖에 없죠. 폐활량이 문제가 되고요. 또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척추 관절 통증의 정말 최악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척추가 완전히 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세가 새우잠이에요. 그럼 뭐예요? 혈액순환 장애가 오죠. 폐활량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뇌에 산소가 덜 가거든요. 두통에 시달리죠. 뇌졸중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죠. 척추도 휘니까 나중에는 협착증과 디스크 걸릴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새우잠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최악의 수면 자세예요. 본인이 편하다 하더라도 새우잠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새우잠을 자는 걸까요? 새우잠을 자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 시작은 후자일 거예요. 새우잠을 자다 보니까 척추 구조와 근육이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라면은 의사 또는 아니면은 체형 교정가, 물리치료사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내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일어났을 때가 그죠?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내가 눈 떴을 때 어떤 자세로 자고 있을까? 대부분 일어났을 때 엎드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엎드려가지고 베개 껴안고. 엎드려 있는 건 주로 남자들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남자들이 왜 엎드려 있어요? 무게중심이 남자들 그거 하나 더 무거워서 그런 건지. 무게중심 남자 앞에 있나? 네. 앞에 뭐가 하나 있으니까 무거워서 그러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네. 남자들이 엎드려 있는 게 더 확률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 많이 드시는 경우가 남자가 많거든요. 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코가 많이 막혀요. 아무래도 분비물이 많다 보니까 코를 많이 골게 되고 근데 그 코 막힌 것이 뚫리려면은 옆으로 돌아놓으면 뚫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몸을 똑바로 못 놓고 옆으로 눕다가 엎드린 거거든요. 또 비만일수록. 비만인 분들 목이 짧고 두껍잖아요. 그런 분들은 숨 쉴 때 수면 무호흡증 잘 걸려요. 그런 분들 역시 옆으로 눕게 돼요, 자꾸만. 그래서 옆으로 눕다 보니까 엎드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만인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목이 짧고 두꺼우신 분들은 아마 엎드려서 주무실 확률이 높다. 남자 여자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깼을 때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못 보면은 같이 사는 가족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내가 중간에. 허리 건강을 위해서 많은 데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침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침대, 돌침대 어르신들 많이 쓰시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딱딱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돌침대. 돌침대 되게 비싸요 또. 무겁기도 또 엄청 무겁고 무거우면서. 이삿짐 그거 알죠? 별도 비용 내야지만. 그거 엄청 비싸요. 근데 돌침대는 허리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 위에 뭐 요를 깔고 이런 데도 안 좋은가요? 요 안 돼요. 요로. 요 안 돼요? 요는 안 돼요. 사실은. 왜 안 돼요? 어떤 침대가 좋냐고 맞물리는 질문인데 우리가 똑바로 눕든 옆으로 눕든 그 더블 S 구조 척추가 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척추가 이렇게 밑으로 꺼졌으면은 그걸 받아줘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돌은 받아주지도 못하고 밀어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뜨끈할 뿐이야. 그죠? 뜨끈뜨끈하니까 아까 좀 기분은 좋은데 받아주고 밀어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거의 다 온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몇천 년 역사 중에서 다 허리는 다 그렇다가? 바보였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척추관절 질환은 거의 상위권이에요. 거기에 온돌 문화를 찍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예, 침대를 안 쓰는 온돌 문화. 예,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고 그래서 많아요, 진짜로. 받아주고 밀어주는 건 대표적인 스프링이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침대를 권유하기도 하고 요즘은 스프링 침대 말고 뭐 메모리 폼, 네. 라텍스 이런 건데 그러면 푹신한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적당히래 맨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약간 하드해야 돼요. 왜냐면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은 많이 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푹신하면은 푹 꺼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리 누르님이 강할수록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하드해야 되겠죠. 또 몸무게가 약간 가벼우신 분들은 약간 소프트하고. 예. 중요한 것은 침대 매트리스는 직접 누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아니 부부가 자는데 한 사람은 많이 나가고 한 사람은 주로 적죠. 그래서 같이 자면 안 되는 거죠. 아, 농담이고. 요즘은 같이 자도. 같이 자도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게 요즘 나왔죠. 우리 네, 때는 그러니까, 다 한 그쵸. 침대에서 맞아요. 네 부부가 싸워도 이렇게 한 이불을 덮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부부가 같이 자기 좋은데 침대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별도의 침대를 본인이 따로 구입해가지고 딱 합방 쓰지 말고 한 방에 쓰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코를 고는데 어떻게 또 합방을 하겠어요. 합방 써야죠, 그럼. 돌침대는 그래요. 받아주고 지지를 못 해주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게 뜨끈하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는데 이게 허리 건강에는 어떨까요? 그래서 물리치료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온열 치료하잖아요. 네. 온도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야지만 염증 물질이 감소하고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따뜻한 온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맞는 매트릭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기장판을 전기장판이든 뭐든 하면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셔가지고 주무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매트리스도 제가 사러 가보면 키로수가 얼마죠? 이게 적당합니다.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얘기해준 내가 누워보려는데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결국은 직원이 권유한 거 사고 그렇죠. 뭐 혜택 좋은 거 사요. 맞아. 상품권을 얼마에 돌려줄 수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트리스 선택은 본인이 제일 많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직원이 권유하는 것은 뭐겠어요? 마진이 제일 많이 남는 거. 본인의 어떤 실적이 올라가는 거, 비싼 거. 그런 걸 권유할 확률이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트리스가 나한테는 어떤 매트리스가 맞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지나친 고가의 매트리스는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아하. 왜냐면은 매트리스의 수명은요. 몇 년일 것 같아요? 침대 매트리스 수명. 한번 사무림 반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매트리스도 사실 평균 7, 8년 정도 봐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7, 8년 되면은 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매트리스는 지나치게 고가고 상표를 붙여서 프리미엄 올라가는 것 뿐이지 충분히 100만 원 미만으로 7, 8년 쓸 수 있는 매트리스는 많다. 누웠을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편해야 돼요. 좋은 매트리스 매장 가면요. 옆에 사진 찍어주는 게 있어요. 네. S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픽을 그려가지고 척추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척추가 이렇게 유지되는지를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침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때 항상 이런 것은 가라요, 가라. 사는 것은 온라인 하더라도 체험을 해보고 조언을 받고 고르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광고 보고 바로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트리스는 너무 다양하고 나의 체형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고 공부해라. 기상 후에 온몸이 좀 뻐근한 분들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이럴 때 뭐 일어나자마자 어떤 좀 행동을 해주면 좀 나아질까요? 허리 아파서 다쳐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아침에 일어날 때 다쳐서 오셔요. 새우잠을 자든 엎드려 자든 허리 근육은 굉장히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근육이 상당히 뭉쳐 있거든요. 이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 삐끗해요.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스트레칭은 한 5분만. 첫 번째 스트레칭은 위아래 스트레칭. 제가 말하는 일명 쭉쭉이 스트레칭. 누워서 기지개를 한번. 네, 손은 위로 뻗고 다리는 밑으로 쭉 뻗으면서 나의 키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가지고 스트레칭 할 때 살짝 좌우로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뻗어가지고 한 1, 2분 정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지나치게 하지 말고 트위스팅 알죠? 다리를 겹쳐가지고 네. 이렇게 골반은 왼쪽, 상체가 오른쪽 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좌우로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엎드리세요. 엎드려가지고 우리 그거 알죠? 고양이 스트레칭 하지. 네네네.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손은 밑으로 쭉 뻗치면서 등이 약간 이렇게 쭉 뻗는 스트레칭. 요 세 가지만 하면 한 대략적으로 한 5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느끼는 급성 통증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척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기밥솥에 밥솥에 그래요? 꼽느라고 벌떡 아. 일어나서 다시 와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어나기 직전에 하는 게 중요한가요? 직전에 하셔야죠. 왜냐면 일어나다가 다치니까.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게 여름에 더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겨울에 추울 때 더 삐끗하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겨울이죠. 겨울이죠? 환경적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겨울인데 추우니까 근육이 많이 뭉치니까. 그런데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은 더우니까 숙면을 못 취하고, 그리고 여름에 활동을 겨울보다 좀 많이 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더우니까 밤에 막 나가서 돌고 하다 보니까 근육의 사용량이 겨울보다는 좀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이냐 겨울이냐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중간에 깨셔서 꼭 화장실을 가신단 말이에요. 화장실 가기 전에도 그 스트레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렵다. 그때 좀 요의가 급박해서 일어나서 사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화장실 가기 전에 한번 매번 하는 게 좋은데 네. 그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데다가 그렇죠. 네. 소변 매려 죽겠는데 5분 동안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이 비몽사몽해요. 그때 그렇죠. 움직이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고로 우리 어르신들 참 현명했죠. 요강이 있었다. 그래서 여하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게 좋은데 누워서 일어날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잠에서 깼을 때라는 거니까 선잠을 잔 상태에서 일어날 때마다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날 때 바로 앞으로 일어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옆으로 살짝 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 옆으로. 어. 일어나 눈 뜨면은 스트레칭 쭉쭉이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옆으로 한번 굴러서 통나무 그릇이 옆으로 굴러서 손으로 잡고 나의 상체를 안 써야 돼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체를 안 쓰고 예, 되게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허리에 무리가 되는 허리가 무리 오거든요. 그래서 침대라면은 네. 옆으로 굴러서 다리를 침대 밑에 내리고 손으로 잡고 상체를 이렇게 밀면서 일어나는 거. 이게 허리에 가장 데미지가 적은 기상 습관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일단 누워 있어. 꼼짝도 하지 마.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인가요? 그런 설명을 또 의사 선생님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급성 손상,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는 염자라고 하죠. 네. 근육을 심하게 다치면 디스크 파열, 이런 분들은 안정이 필수고, 그게 아니라면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바로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아질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근육은 감소하죠, 체지방은 증가하죠. 그러면 체중은 증가하죠. 허리에 가해진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약 드시고 주사 맞으세요. 그거는요, 디스크와 협착증 고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급성 염자 같은 건 얼마나 그렇게 안정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 만약에 파스 같은 거 있다거나 진통성제 있으면 드시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하면은 제한적인 활동하셔도 되는데, 네. 대개 급성 염자는 다음날 훨씬 악화되거든요. 아, 그때는 병원에 오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병원 오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이지, 다음날 엄청 아픈데 그거 해결한다고 엎드려가지고 애들 위에 야 밟아 한 다음에 이러면서 애들이 막 옛날엔 밟아. 그랬어요. 아니면 침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2, 3일 만에 끝날 것이 일주일 가거든요. 삐끗한 다음에 다음날 더 심해지면은 그냥 병원에 오셔야 돼요. 뭐 급하다고 일단은 파스라도 붙여야 되잖아요. 집안에 다니는 게 동전 파스나 핫파스, 쿨파스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될까요? 급성 손상은 무조건 쿨파스. 쿨. 내가 안 아팠는데 갑자기 아픈 분들은 대개는 급성 손상이기 때문에 만성인 경우, 평소에 내가 늘 뭐 시달리는 분들은 약간 핫팩 같은 온열 치료를 권유하죠. 그러면 급성일 때는 일단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뜨거운 것도 피하는 게 좋은가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요즘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핫파스 있잖아요. 시원한 거. 네. 그거를 바르시고 수건을 좀 얼음에다 적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쿨링하는 게 훨씬 더 손상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그 염증이 더 이상 맞아요. 퍼지지 말라고. 맞아요. 뜨거운 걸로 할 때는 퍼지겠군요. 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맞아요. 그런데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일단 뭐 염증 부종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다른 얘기고요. 급성 손상은 염증과 부종이다. 염증과 부종을 낮추는 방법은 쿨링이다. 그래가지고 쿨파스를 권유하죠. 동전 파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저기 막 부주신들 보면 진짜 그 조그만 거지만 효과가 있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이 심리적인 안정인 건지. 뭐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고 붙여라.
왜 아픈지 원인도 모르고 맨날 만성적으로 파스를 아예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플 때마다 붙이고 진통소염제를 아플 때마다 드시고. 그런데 여쭤봐요. 제가 한 3년 동안 약을 거의 못 끌고 살았대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셨냐고.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인도 모르고 파스 붙이고 원인도 모르고 약만 드신 거거든요. 통증은 뭐예요? 통증은 경고 사인이에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막 몸에서 내보낸 신호인데 SOS 신호야. 네, 그거를 파스를 붙이고 약 먹는 것은 귀를 막는 거거든요. 입담으로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 붙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원인을 알고 붙여라. 내가 별 문제 아니면은 그냥 붙이면 되지만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에서 고쳐야죠. 허리 통증 때문에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허리 통증은 일단 사라지는 걸까요? 이게 수술 안 하면은 좋아질 수 없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수술 아니면은 좋아질 수가 없는 정말 심각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죽어도 자기 수술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디스크가 찢어진 경우인가요?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세요 라고 진단이 내려지나요? 너무나 많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면 마비되는 경우죠. 마비된 경우. 예, 다리가 캐시트에 보면 발가락, 발목이 잘 안 올라가는 분들. 그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걸으면 절면서 오시고 만졌는데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달라요.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감각신경 마비거든요. 또는 소변장애. 이런 것은 이 신경이 망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방치하면은 나중에 장애가 남는 거예요. 아하. 그래도 수술 안 한다는 분 많아요. 왜냐면 수술 잘 된 분들은 등산 다니고 해외여행 가느라 바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데 수술이 잘못된 사람은 맞아요. 붙잡고 자기 잘못된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경우를 보니까 내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움에 있는 거죠. 원래 뉴스도 안 좋은 뉴스가 인기 많잖아요. 훈훈한 미담보다는 뭔가 사건 사고가 훨씬 많듯이 허리치료도 잘못된 케이스가 훨씬 더 솔깃하고 그래서 마치 수술이 하서는 안 되는 치료의 방법으로 잘못 알려진 게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비가 된 분들은 수술을 함으로써 좋아지나요? 적절한 타임에 오셔야 돼요. 아하. 그것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그 2발로 나갔다가 4발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뭐 주사를 맞더니 또 한 10년 저렇게 괜찮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주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 같아요. 근육주사가 있고 신경주사가 있는데 약보다는 신경주사가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지속기간도 길어요. 그런데 주사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부위에 최소 횟수를 맞아야 되는 것이고 주사를 맞을 필요 없는 분들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주사를 맞는 횟수가 갈수록 줄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맞았는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똑같은 주사예요. 의사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어요. 병원도 안 바뀌었어. 근데 맨날 저한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한테 그래요. 예? 아니 선생님 옛날에는 저 한 번 맞으면 1년 동안 안 아팠는데 요즘은 별로다 그래요 저한테. 저는 똑같이 났는데 요즘은 3개월밖에 안 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선생님 저 자주 오게 하려고 일부러 약 줄였죠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는 그랬어. 저기 피 검사한다고 이렇게 피를 뽑으면 그거 내 거 검사 요만큼 하고 다 헌혈센터로 보낸다는 거야. 아주 병원 불신이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뽑는다는 거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그 약을 사자 쓰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주사가 1년 가는데 준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사 맞다가 짧아지면은 아, 이 병은 별로다. 어떻게 했어요? 옮겨 병원을 또. 다시 새로 리셋해, 리셋. 다시 시작해. 가장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그러면 그걸 좋게 하려면 운동과 같이 해가지고 근육을 늘렸어야 했나요? 아니요. 검사를 하셨어야 돼요. 검사를. 네, 뭔가 다시 한번 재검을 해야 돼요. 엑스레이나 필요하면 CT, MRI 찍어서 내가 왜 이제 주사 효과가 덜한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럼 그렇게 환자한테 권유를 했어야죠. 맨날 해요.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세요? 네, 돈 벌려고 한다고 뭐라 하던데. 어떤 병원은 또 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동의 필요성은 얼마나 느끼세요? 허리는 운동 없이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셔야 돼요. 아픈 분들 협착증과 디스크에 맞춰가지고 운동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운동 처방은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 대신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래서 사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요즘은 방송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친,
네, 보시면은 의사친 예, 보면. 운동 전문가들 나와서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를 예방 또는 치료하는 운동 방법 이런 거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 거 공부하셔가지고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셔야지 치료만 한다거나 운동만 한다거나 하면은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운동은 필수다. 협착증과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는. 허리 통증 잡는 운동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허리를 삐긋했어요. 뭐 물건 들다가 신발 끈에다가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느낌이 처음에는 해요. 네.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바로 스트레칭 하거든요. 오. 야 이거 빨리 풀라고 풀려고. 이렇게 해서 헛둘해요.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삐끗하면은 바로 쓰면 안 돼요. 바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삐끗하면 움직이지 말고 파스를 붙이든 소염 진통제 먹든 그거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스트레칭을 과하게 한다거나 누른다거나 하면 그다음부터 급격히 악화돼요. 이게 허리 염좌의 특징이기 때문에 삐끗하면은 그냥 거기를 이완시키려고 하지 마라. 삐끗했는데 일을 해야 된다면. 일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신기해요. 요렇게 얇은 그릇 하나 빼는데 그렇게 삐끗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근육이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자주 뺄 수는 없죠. 그러면 하루에 스트레칭은 그냥 필수군요. 선택이 아니라. 스트레칭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스트레칭이 운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한 6 정도. 근력 운동이 4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허리 통증 잡는 운동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쉬면 되나요? 급성 통증일 경우에는 네. 쉬어라. 네. 그리고 안 나면은 병원 가라가 맞고. 만성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했죠. 엉덩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허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근육이 말랑말랑 해야지만 척추 S구조가 유도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짧아지면은 허리는 굽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앉아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올리신 상태에서 네. 일단 허리 디스크 심하게 진단받은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디스크 없는 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허리를 구부리신데요. 가슴과 이 다리가 붙는 느낌을 구부리실 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겨서 맞아요, 맞아요. 거죠? 이 허리 각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뻣뻣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하다 보면은 무너져요, 허리 각도가. 핵심, 앞이 볼록, 뒤가 오목인 이 각도가 유지가 될 때까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엉덩이가 당겨지죠? 네. 그죠? 엉덩이 당겨지는 거. 요게 바로 둔부하고 햄스트링이 당겨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예. 원장님 그게 다 된 건가요? 저 이게 다예요. 저 이게 다예요. 아니 너무 웃긴다. 저 이게 안 돼요. 아니 그 운동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뭐든 환자만 보셨는지. 모든 이론가는 이론만 강한 거. 이론가. 예. 두 번째는 의자에 팔걸이가 대부분 있습니다. 요거 걸고 잡고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한번 띄우세요. 네. 팔로 지지하는 거죠. 이게 자연 견인 자세죠. 그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젖히시고 어깨를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네. 허리를 털어주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툴툴 털어준다고. 맞아요. 허리가 한번 쉬게 되는 거거든요. 견인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깨를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가 교정이 되거든요. 네. 라운드 숄더가 교정이 돼야지만 S자 구조가 유되는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가 돼버리면은 등은 앞뒤로 굽죠. 그러면 최악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운드를 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허리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